기침이 입시 뉴스. 지난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동명의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 EBS 연계정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수능과 EBS 연계가 2012학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이 입시 뉴스 7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도전적인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EBS 어쩌자는 건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2월 16일 날 교육과부 교육과정평가원 EBS가 공동명의로 기자회견을 가졌죠. 거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핵심적인 이유는 작년에 수능을 EBS하고 연계해서 70% 연계해서 출제하는 방침을 정해서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죠. 언어, 외국어 다 어려웠고요. 술이 가는 기록적인 난이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어렵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70% 연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난이도가 이렇게 높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해서 오랫동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 분석의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문이 13페이지로 되어 있는 발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한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교과부 평가원 EBS의 공동 분석 결과 중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이죠. 세 가지 각도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 출제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 즉 출제 과정 속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게 뭐냐? 1번 연계 출제하면 연계 출제만으로 쉬워질 거라고 염려하여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 일부 포함되었다. 즉 연계할 때 어려운 문제를 연계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미스였다. 두 번째, 교사들이 EBS 연계 문항에 익숙하여 예상 정답률을 다소 높게 예측하였다. 예상 정답률을 더 낮게 봤어야 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높게 봤다는 얘기죠. 이런 예측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EBS 교재 및 강의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죠. 첫 번째는 EBS 교재와 강의 수가 너무 많아 학습 부담이 컸다. 두 번째, 문제풀이식 구성 및 간략한 해설로 인해 다른 문항 해결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 1번, 2번은 각각으로는 말이 돼 보이는데 1번, 2번을 같이 보면 약간 모순적이에요. 1번은 강의 수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얘기하면서 2번은 강의가 간략하게 해설해서 문항 해결력을 키우지 못했다. 이 두 개는 모순되죠. 왜냐하면 간략한 해설이 아니고 문항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세한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1번, 2번은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입니다. 물론 교재를 줄이는 건 가능하죠. 세 번째, 같은 교재를 6단계 수준별로 강의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첫 번째로 수험생들은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실질적 연계를 확인하고 뒤늦게 준비했다. 이미 교과부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이 6월에는 50%, 9월에는 60%, 수능에는 70% 연계한다고 이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안 믿고 말이지 6월, 9월 시험 보고 나서 뒤늦게 준비하더라 이거지. 니들 그렇게 뒤늦게 준비한 니네들이 잘못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EBS 문항을 암기하는 식으로 학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 공동 기자회견과 13페이지짜리 문장에서 보면 수능 출제 과정과 EBS 교재 및 강의, 그다음에 수험생의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한 분석, 이 세 가지에 대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단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겠죠?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을 초점을 맞춰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개선 방안은 첫 번째, 연계 대상 교재 수를 축소하고 EBS 강의를 개선하겠다. 첫 번째 내용으로 연계에 대한 교재 수를 대폭 축소하겠다.
이건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연계 대상하는 교재에 대해서는 어떤 교재를 연계할 것이냐. 이거는 3월 달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되니까 한 달 정도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이미 감수 교재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확정될지 약간 변동될지는 좀 봐둬야겠어요. 제가 추가 자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수 목록을 추가 자료로 제공하고요. 나중에 바뀌면 또 바뀐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지금 보이죠? 과거에 작년에는 언어가 10권, 수리가가 17권, 수리나가 7권, 외국어가 11권이나 봐야 했는데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6, 8, 4, 6. 이과는 6, 8, 6, 문과는 6, 4, 6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크게 교재 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영역 입장에서 볼 때는 11권까지 봐야 했던 것을 6권으로 줄이니까 학습 부담은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대책이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강의와 관련한 대책인데요. 교재 수준 및 단계 구분을 축소하겠다. 한 교재를 갖고도 기존에는 6단계로 강의가 이루어졌죠. 여기 종전에는 6단계로 해서 그렇죠? 쭉 강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1, 2단계, 2, 3단계, 3, 4단계, 4, 5단계, 5, 6단계, 6단계. 이게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강의를 초, 중, 고급 3개만 하겠다. 근데 사실 강의 기술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EBS가 말했지만 교재와의 연계이지 강의와의 연계는 아니다. 강의는 교재 공부를 도와주는 서포터의 느낌이지 강의에 나온 얘기가 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쨌건 교재를 갖고 혼자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이 강의를 공부해야 되는데 강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세분화돼서 선택도 어렵고 또 듣고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그냥 급을 세 급으로만 나눠서 초, 중, 고급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수준의 단계를 축소한다는 건데 EBS 교재는 10년 이상 전통적으로 수능 특강, 10주 완성, 파이널로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서 수능 특강은 그냥 가져가되 10주 완성과 파이널로 나눠져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 10주 완성과 파이널을 합쳐서 수능 완성이라는 단계로 만들자. 그래서 교재 단계는 특강과 완성 2단계로 뽑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2단계 기본 노선 중에서 6개 교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독해, 듣기, 어법, 어휘 이렇게 유형별로 나올지 아니면 특강, 인터넷 수능 이런 식으로 나올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 수업의 보완지 역할을 해서 보충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겠다.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한다고 꼭 되는 게 아니죠. 자, 세 번째, 양질의 교재 생산을 위해서 집필 과정을 강화하는데 과거에는 감수도 한 번, 검토도 한 번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감수도 2번, 외부 검토도 2번 하게 돼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감수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교재 연계수를 줄이고 강의를 단순화하고 교재도 단순화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 2에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수능과 EBS 연계 강화에 대한 게 주요 개선 방안 두 번째 건데요. 첫 번째는 연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능과 EBS 연계를 강화하겠다. 문제 출제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와 EBS 교재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하겠다. 과거에는 EBS에서 가져오면서 너무 변형을 해버리니까 그게 어려웠다. 따라서 변형을 심하게 하지 않겠다는데, 심하게 지나치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 매우 주관적인 말이라서 좀 어폐가 있는데요. 어쨌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연계문항 출제 시 연계 효과가 높은 유형을 비중 증가시키고, 연계 효과가 높은 비중은 예를 들면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는 많이 증가시키고 실수하기 쉬운 오답을 줄이겠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라는 게 실수하기 쉬운 오답이 하려면 객관식 문제의 생명이야, 엑기스인데. 틀릴 수 있는 오답을 이렇게 뭡니까? 없앤다고 한다면 문제가 너무 쉬워져 버릴 수가 있죠. 답이 너무나 명징해질 수가 있죠. 특히 언어나 외국어의 경우에는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쨌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얘기죠. 영역별 만점자가 1%가 되도록 조정하겠다. 난리가 났죠. 이 얘기 때문에. 과거의 수능을 보면 말이죠. 어려웠던 수능이라고 할 때 보통 언수 외 영역별 만점자가 0.3% 미만이었고요. 좀 쉬웠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만점자가 0.5%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0.3%, 0.5% 가이드라인인데 실제 사례를 보면 말이죠. 어려웠던 수능, 이번 수능이죠. 2011년 수능, 2011학년 수능에서 어려웠던 언어가 만점 비율이 0.06%, 0.06%입니다. 수리, 가형, 어려웠죠. 0.02%가 만점이었고요. 외국어는 역대상 가장 어려워서 0.21%. 그래도 0.1%가 수리가보다는 10배 많습니다. 이렇게 됐었는데요. 좀 쉬웠던 수능은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외국어가 0.74%, 수리, 나형이 0.84%였거든요. 그럼 어려웠던 수능인 2011로 기준으로 볼 때 만점자가 0.06%였던 언어는 1%가 된다는 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 한 20배 쉽게 내겠다는 거죠. 20배 쉽게. 수리, 가는요? 한 50배 쉽게 내겠다는 거죠. 0.01을 1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외국어도 5배 더 쉽게 내겠다는 얘기죠. 솔직히 50배 쉽다라는 말은 수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전혀 느낌이 안 오는 개념이죠. 50배 쉬워진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쨌건 2011년 수능에 대비해서는 매우 쉽게 내야 됩니다. 근데 2010년 수능이 정말 쉬웠거든요. 그때 외국어가 0.74%, 수리, 나형이 0.84%가 만점이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쉽게 내겠다고 했으니까 0.74, 0.84였던 이때 수능을 학생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물수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까지 올린다면 물수능이 아니라 대홍수수능, 노아의 방주수능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수능을 쉽게 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건 사교육을 줄이고 뭔가 이게 기본 목표죠.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교육과 EBS만으로 시험을 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계획이 갖는 문제점은 좀 이따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어쨌건 이번에 EBS 그다음에 교과평 교육부가 공통으로 발표한 이 아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총평을 하면서 1% 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EBS 교재를 축소하고 그 교재 수준 및 교재 단계를 축소한다는 건 매우 유의미하다. 이거는 짝짝짝짝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과거에 120 몇 권 이렇게 막 제출하고 물론 한 사람이 그걸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외국어 영역만 11권을 본다는 건 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외국어 영역만 11권을 볼 때 이게 EBS 연계 100%라면 모를까? 70%잖아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EBS 교재는 교재대로 다 보고 그리고 나머지 30%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또 자기 공부를 하던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사실상 공부 부담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었거든요. 애들이 안 그래도 내신, 또 비교과,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 뭐 이런 거에 전부 수능 다 엮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능에 대한 공부 과정치도 훨씬 늘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줄이고 단계를 단순화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침의 기본 방침이 사교육의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방침이다.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사교육을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안이 나와 있어야겠죠. 제가 볼 때 사교육이 이렇게 확대되고 공교육이 축소된 것은 1, 2년 사이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특정 회사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로서 10년, 20년, 30년 교육 대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육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1, 2년 내에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가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치가 아니고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좀 장기적인 계획에 그 마스터 플랜의 1단계, 마스터 플랜의 2년차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저도 말이죠. 강사긴 하지만 저도 학부모거든요. 그럼 이건 공교육 강화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이런 EBS 강화, 이건 공교육 강화의 마스터 플랜이 아니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분통 터지는 일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도 저리 가라고 학교 교육이 EBS 교육으로 대체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학교 선생도 EBS 교재를 풀이하는 풀이 선생님에 불과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면은 전혀 빠져 있고 1, 2년 내에 뭐 수능이 쉬웠으니까 EBS만 갖고 통했어. EBS 문제 쉽게 나왔고 별로 변형하지 않고 나왔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과연 공교육과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제가 되묻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